미국 은행 사태도요, 사실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역은행, 특히 이제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금융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을 뜻하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시중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신용경색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금융위기는 4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아직은 그때가 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지방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은행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서민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전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건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출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거는 요즘 투자자들이 또는 은행에 돈을 맡기신 분들이 중소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형은행으로 좀 집어넣으려는, 즉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경색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불안하니까 더 좋은 은행으로 가볼까? 여전히 은행에 대한 신뢰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금융위기 또는 신용경색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지방은행 또는 중소은행이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은행들이 몇 개 생길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공감대들이 향후에 미국의 경기를 일정 부분 둔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 또는 긴축 여건을 강화해서 현재보다도 금리 인상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것 자체가 확대 해석이 돼서 금융위기로 갈 거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넘겨짚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효과 자체가 미국에서 성장률을 조금 더 낮추고 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거와 연결시켜서 그래서라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굳이 내가 아니어도 이런 효과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효과가 있으니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파월 회장도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였고, 그다음에 퍼스트 무슨 퍼스트 리퍼블릭이었고, 이제 팩 웨스트 다 처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은행들인데 네. 다음에 또 뭐 있겠죠?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이제 JP 모건 체이스에서 인수하면서 네. 은행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또 이러는 거잖아요. 안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불안함이 그러다 남아있는 보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만 인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네. 시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됐으니 그럼 그 다음은 누구야?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지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규모가 더 작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이 중소은행들이 또 대형은행으로 인수합병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길게 보면 사실 중소은행들이 다 대형화되고 있는 거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네. 잘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위기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향후에 이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중소은행들이 많이 없어지고 너무 현재 있는 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이 너무 초대형화됐으니 이 초대형화된 은행들이 정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시장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아주 미래적인 관점에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몇 년은 걸리겠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은행들도 전부 다 인수합병이 됐고 향후에도 몇몇 은행들이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인수합병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기가 더 확산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몇 개 은행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경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자체가 뭔가 위기로 더 크게 확산이 될 개연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그 은행들 이름을 모르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그쵸. 대형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네, 저희가 알기는 쉽지 그럼요. 않은데 사실 미국에 이런 데 가보면 지역마다
그 자기네 은행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신한금융그룹에 있지만 우리 뭐 신한은행 또는 KB 같은 이 거대 은행들이 미국에도 신한은행 있지 있어요. 않아요? 그런데 사실 네. 일개 지점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LA 같은 경우도 LA는 우리 한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신한이나 KB보다는 거기에는 한국 지역은행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정도로 사실 그 존재감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IMF 총재가 은행 위기 이후에 새로운 규제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가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중소은행들에 대해서 트럼프 때 생겼던 건데 금융 규제가 좀 느슨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중소은행으로 집중됐던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금융 규제를 피해서 대형은행이 아니라 중소은행 중심으로 많이 만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사실 새로운 유형의 금융 위기라고 보라고요. 좀 은행 불안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셨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부실 자산이 없었던 거죠. 네. 부실 자산이 없는데 국채인데. 파산한 케이스고 국채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결국엔 각국 중앙은행들 또는 금융기관들이 볼 때는 이게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SNS라는 거하고 결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유형의 은행들이 생긴 거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부 유튜버들 또는 SNS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시장에 유포를 해도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걸 확인하려고 안 하시거든요. 네. 일단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실 거고 그걸 또 퍼나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무슨 카톡에다 뭔가를 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걸 다른 데 알리려고 하지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확인하려 안 하는데 미국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마구마구 빠져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규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IMF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방은행들이라든가 또는 중소은행 또 각 금융 쪽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면 분명한 건 이전보다 금융과 관련된 여건들이 좀 까다로워져서 서민들 또 중소기업들 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좀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또는 미국에서. 현재 빚이 좀 있다라면 그걸 이렇게 빨리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